우와, 뉴욕 센트럴파크의 3배는 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통과하고 계시군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외계인이 우주선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날짜는 2700년 1월 22일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 여러분이 막 태어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모든 일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장비들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거대 유리선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뿐입니다. 더 이상은 지구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선은 수백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새로운 목적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기까지의 예상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25세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우주선이 유일한 집입니다. 배의 안팎을 모두 알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필수품들이 있는 곳이죠. 조그만 욕실도 있어요. 미니 주방에 2층 침대도요. 그리고 배의 강화 유리 너머로 별과 행성의 멋진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 방사선을 반사하는 영구적인 자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인공 중력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뼈 밀도의 1에서 2%를 매달 잃습니다. 항상 떠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에는 깊은 우주를 여행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를 빠져나와 동료 승무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 엄청난 기능의 미니 호버보드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양한 색깔의 우주시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니폼은 파란색이니 자신의 보드에 올라타서 파란 물결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우주선의 지하도를 지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배의 엔지니어로 우주선을 유지하고 운항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네요. 숫자가 패널 전체에서 깜빡이고 무시무시한 빨간불이 멈추지 않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들에게 경보를 전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세요. 로그와 복잡한 방정식을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포가 배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팔에 난 털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버튼과 스위치를 눌러보는데 윙윙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불빛은 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잠깐 쉬러갔고 여러분은 빨간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상사가 서둘러 도움을 주러 왔어요. 잠시 후 드디어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아직도 우주선 관리에 대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등 과학적인 것들을 아주 잘했거든요. 사무실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우주선의 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러분은 친구들에게서 같이 놀자고 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화란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 투영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화기가 없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옛날 노래를 듣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팝 음악은 이제 클래식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는 자신의 상상력을 3D로 투영시키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우주광장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놀러오는 것이죠. 몇몇 카페, 식당, 이발소,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주교통수단은 본질적으로 작은 도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기후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로 가득 찬 생물권도 마찬가지죠. 작은 열대림, 작은 사막, 작은 열대우림 등등이요. 탑승한 생물학자들은 탑승객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생물권을 건강히 유지합니다.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해도요. 야생 사바나에 들어가면 가젤 몇 마리가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비둘기 몇 마리가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고 작은 사자무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네요. 정글에서는 습기를 느낄 수 있고 두꺼운 나뭇잎과 덤불이 가득합니다.
산악고릴라가 몇 마리 놀고 있고 작은 나무개구리도 여기저기에 있네요. 나무 사이에 숨어 물을 한 모금 마시러 가는 제규어도 있네요. 저쪽 건조한 사막에서는 돌아다니는 낙타 몇 마리와 작은 방울뱀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정갈 몇 마리가 모래를 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5년간 생물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연 서식지를 모두 둘러본 후 선장의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행성에 몇 시간 후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빠르죠? 모두 착륙 위치로 가세요. 우주선을 조종하는 핵심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배의 모든 사람들은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2층 침대에서 멋진 우주용 안전벨트를 맵니다. 곧 좌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파란 점이 보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적어도 먼 곳에서는 지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25년 정도였죠. 이 우주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주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니 삶의 첫 부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남극에 사는 것 같아요. 지구의 밑바닥에는 기후와 지질학에서부터 기상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온갖 연구를 하면서 겨울과 여름 사이에 일하는 과학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 우주선에 사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이곳에는 그들만의 벙커, 과학실험실,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와 음악을 위한 레크레이션 룸까지 있습니다. 우주선이 접근하고 있는 행성의 자연은 지구의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열대나무가 가장 높은 고층 건물보다도 더 높은 곳에 솟아 있어요. 바다도 아주 거칠고 몇 년 동안 계속된 허리케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종사가 착륙을 알립니다. 나가도 괜찮다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행성을 직접 보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섭니다. 육지를 걸으니 마치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습도가 높고 바람이 따뜻합니다. 이 우주선은 행성의 열대지방에 착륙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정착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은 보통 호수나 강 옆에 새로운 정착지를 짓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 고대 이집트인, 아즈텍인 등을 생각해보세요. 이름을 다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문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작은 정착지로 시작했어요. 무역과 탐험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멋진 요리법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따가 파스타랑 초밥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인간의 외모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세대 안에 인간의 머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지구에서는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을 텐데요. 우리에겐 멜라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색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닌은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색소죠. 태양이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혹은 다른 종류의 멜라닌을 생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짙은 갈색, 보라색, 회색, 녹색 등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00만 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중력이 없다면 인간은 새처럼 낮은 골밀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인보다 몸이 더 약해지고 약간은 이상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중력은 우리의 균형에 필수적이며 이동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없다면 걷고 달리는 걸 도와주는 외골 격복이 필요할 거예요. 쓰레기 치울 때도 필요하겠어요. 이런 일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지를 열심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주는 세계 어느 대륙에서든 해발 100km로 여겨집니다. 그 이상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